한밤중 집주인 남자가 월세 밀린 여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밀린 월세 언제 줄 거죠? 이제 더는 못 기다립니다. 냉정한 말 뒤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제가 가진 건 조개밖에 없는데. 아저씨, 이거 드시면 이번 달은 넘어가는 거죠? 농담 같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어요. 그날 밤 집주인 아저씨는 여성의 조개를 맛본 후 두 사람 사이엔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개로 1년치 월세를 선납한다는 황당한 계약서, 한밤중마다 반복되는 은밀한 만남, 그리고 결국 들통난 그 관계. 당신 그 여자한테 뭘 받은 거예요? 분노한 아내 앞에서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개 받아 먹고 왔어. 내가 먹어본 조개 중 가장 맛있는 조개. 어서 오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사랑방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조개탕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나눈 참 묘한 인연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있고 돈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경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5살 지숙 씨는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월세는 늘 빠듯했고 어느새 석 달이 밀렸습니다.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숨죽이며 지내던 어느 날 밤이었죠. 똑똑똑.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지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아니, 누가 올지는 뻔했습니다. 문을 열자 집주인 명도 씨가 서 있었어요. 50살 초반의 그는 평소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그날 밤 그의 얼굴엔 뭔가 다른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숙 씨, 이제 더는 못 기다립니다. 석 달이나 밀렸잖아요. 명도 씨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떨리는 듯 했어요. 지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원룸 안에는 갓 삶은 조개탕 냄새가 가득했어요. 앉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지숙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도 씨는 식탁 앞에 앉으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조개탕을 내려다봤어요. 방금 삶았는지 조개 껍데기가 아직 벌어진 채로 국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계약 해지해야 해요.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시선은 계속 조개탕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순간 지숙 씨는 조용히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조개탕 한 그릇을 그녀는 명도 씨 앞에 살며시 밀어놓았어요. 드시고 가세요. 밤늦게 오셨는데. 명도 씨는 그 그릇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절해야 하는 건지 받아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어느새 숟가락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월세 독촉하러 온 집주인과 돈 없는 세입자. 그렇게 명확했던 관계가 조개탕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바로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지숙 씨가 건넨 것은 단순한 조개탕이 아니었고 명도 씨가 받아든 것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그릇 하나가 그들의 삶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게 될지를요. 명도 씨는 조개탕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바닷내음이 진하게 퍼지면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렇게 누군가 정성스럽게 끓인 국을 먹어본 게 말이에요. 맛있네요. 명도 씨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지숙 씨는 그 말에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자신도 한 그릇을 덜어 마주 앉았습니다. 제가 조개 삶는 건 자신 있거든요. 어릴 적에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할머니가 늘 조개 캐러 다니셨죠. 지숙 씨는 조개를 하나 집어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뭔가 계산된 듯한 여유가 묻어 있었어요. 명도 씨, 혹시 제가 매달 이렇게 조개탕 끓여드리면 어떨까요? 월세 대신에요. 명도 씨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지숙 씨를 빤히 쳐다봤어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그녀의 표정. 하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명도 씨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당황한 게 역력했어요. 지숙 씨는 그의 반응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담이에요, 물론. 하지만 만약에요. 만약 제가 1년치 조개탕을 선납한다면요? 그녀는 조개 하나를 입에 넣으며 명도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엔 뭔가 도발적인 것이 섞여 있었어요. 명도 씨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는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지숙 씨, 장난치지 마세요. 조개로 1년치 월세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명도 씨는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조개탕의 따뜻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숙 씨의 그 묘한 미소 때문이었을까요? 명도 씨는 결혼하셨잖아요. 부인분도 계시고요. 근데 왜 이렇게 밤늦게 세입자 집에 오세요? 지숙 씨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명도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올 수 있었는데 굳이 밤에 온 이유를요. 아내 몰래 혼자 이 집을 찾아온 이유를요. 그냥 낮엔 일이 있어서 변명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숙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국물을 조용히 마시며 명도 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명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지금 정말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아이 키우느라, 일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요. 그런데 명도 씨가 절 쫓아내면 정갈 곳이 없어요. 지숙 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명도 씨는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조개탕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월세 마련해 올게요. 지숙 씨는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명도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그때까지예요. 명도 씨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잠깐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니 지숙 씨가 여전히 식탁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개탕 정말 맛있었어요. 명도 씨의 말에 지숙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안도감과 함께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명도 씨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의 입가엔 어느새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명도 씨의 머릿속엔 조개탕 냄새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지숙 씨의 그 웃음도요. 그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이건 동정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명도 씨는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고른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숙 씨의 그 말로 가득했어요. 조개탕으로 1년치 선납.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새벽 3시 명도 씨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애썼어요. 25에 결혼해서 이제 25년째. 아내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좋지도 않았어요. 그저 익숙한 일상이었죠. 저 여자는 나를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명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지숙 씨의 미소, 그녀가 건넨 따뜻한 조개탕, 그리고 그 간절한 눈빛. 모든 게 그를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도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오늘 관리일이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다시 지숙 씨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명도 씨는 지숙 씨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숙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명도 씨, 이 시간에 왜? 이거 드리려고요. 명도 씨는 종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숙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봉투 안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숙 씨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명도 씨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숙 씨께 어젯밤 조개탕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 냉정하게 대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월세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가끔 들를 때 조개탕 좀 끓여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마이너스 명도. 지숙 씨는 편지를 읽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명도 씨는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개탕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지숙 씨의 물음에 명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런 맛. 그 말 속엔 단순히 음식 맛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지숙 씨는 그걸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마침 국 끓이려던 참이었어요. 명도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발은 문턱을 넘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그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식탁, 똑같은 가스레인지.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지숙 씨는 냉장고에서 조개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명도 씨는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광경이 평화로웠습니다. 명도 씨, 혹시 집에서 이런 거 안 해 드세요? 부인분이요. 지숙 씨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명도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요즘엔 잘 안 해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냥 사 먹는 게 편하대요. 그럼 명도 씨는 외로우시겠네요. 지숙 씨의 말에 명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롭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지숙 씨는 조개를 넣고
파와 마늘을 썰어 넣었어요. 곧 방 안가득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명도 씨는 그 냄새를 맡으며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됐어요. 드세요. 지숙 씨가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아 건넸습니다. 명도 씨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입 떠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아니, 어제보다 더 맛있었어요. 지숙 씨는 왜 혼자 사세요? 명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숙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혼했어요. 아이 아빠가 바람 피웠거든요. 그래서 혼자 키우고 있어요. 딸아이를요.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지숙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 속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명도 씨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갑자기 연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뭔가 더 깊은 감정도 함께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국을 떠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명도 씨는 그날 1시간을 그 집에 있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문을 나설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도 와도 될까요? 지숙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개는 많아요. 그날 이후 명도 씨는 거의 매일 지숙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오전에 잠깐, 그 다음엔 점심때쯤, 그리고 어느새는 저녁 무렵까지도 그곳에 머물렀어요. 핑계는 늘 똑같았습니다. 관리비 점검하러 왔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는 걸요. 지숙 씨는 명도 씨가 올 때마다 조개탕을 끓여줬습니다. 어떤 날은 바지락, 어떤 날은 홍합, 어떤 날은 꼬막. 조개의 종류는 달랐지만 그 정성만큼은 늘 똑같았어요. 명도 씨는 그 한 그릇을 먹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도 씨,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어느 날 지숙 씨가 물었습니다. 명도 씨는 국물을 홀짝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이 집이 편해서요. 집이요? 아니면 제가요? 지숙 씨의 물음에 명도 씨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하면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이미 답이었죠. 지숙 씨는 그 침묵을 듣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녀는 명도 씨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명도 씨, 전 착한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처음엔 월세 좀 늦춰보려고 조개탕 끓여드린 거예요. 계산이었죠. 알아요. 명도 씨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지숙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알면서도 오신 거예요? 네. 알면서도요. 명도 씨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지숙 씨가 뭔가 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계했죠. 근데 자꾸 오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든 뭐든 상관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좋았어요. 지숙 씨는 명도 씨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명도 씨는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요. 했죠. 25년 전에요. 그럼 저한테 오시면 안 되죠. 그것도 알아요. 명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숙 씨도 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명도 씨, 전 외로워요. 지숙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한테 기대 본 적이 없어요.
혼자 애 키우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울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냥 누군가 내 밥 먹어주고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요. 명도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도 똑같았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있긴 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저 텔레비전만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저도요 외로워요. 명도 씨의 고백에 지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둘 다 느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월세나 조개탕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명도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지숙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식탁 위에서 명도 씨의 손 가까이 놓여 있었어요. 명도 씨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맞아요. 이러면 안 되죠. 명도 씨는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문 앞까지 갔다가 그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지숙 씨,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뭔데요? 내일도 조개탕 끓여주세요. 제발이요. 지숙 씨는 그 간절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끓여줄게요. 명도 씨는 그제야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숙 씨라는 사람에게 조개탕이라는 핑계에 그리고 그 따뜻함에 그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숙 씨는 혼자 조개를 손질하며 울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른 채로요. 그리고 명도 씨도 집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아파트 관리소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도 씨 요새 이상하지 않아요? 203호에 자꾸 가던데. 청소 아주머니가 관리실 직원에게 말했어요. 관리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있더라고요. 월세 받으러 간 거 치고는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혼자 사는 젊은 여자잖아요. 이혼녀라던데? 어머, 그럼 혹시...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명도 씨의 아내 윤희 씨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윤희 씨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명도 씨는 25년 동안 한 번도 의심스러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남편의 행동을 떠올려 보니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요즘 명도 씨는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잘 안 먹었어요. 배불러요. 밖에서 먹었어요. 그런 말만 반복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휴대폰을 자꾸 확인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이라도 기다리는 것처럼요. 윤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다음 날 오후 윤희 씨는 남편 몰래 아파트 관리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203호 쪽을 지켜봤어요. 오후 2시쯤 명도 씨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윤희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명도 씨는 203호 문을 두드렸고 곧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 젊은 여자가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윤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이구나.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윤희 씨는 당장 달려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녀는 주저앉아 멍하니 그 문만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명도 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명도 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윤희 씨는 그 미소를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웃는 모습을 그녀는 언제 마지막으로 봤을까요? 적어도 몇 년은 된 것 같았어요. 윤희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명도 씨가 들어온 건 8시였습니다. 왔어요? 윤희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명도 씨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응, 왔어. 오늘 일이 좀 많았어. 203호에 갔다 왔어요? 명도 씨는 굳어버렸습니다. 윤희 씨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 앞에 섰어요. 당신 그 집에 오늘 4시간 있었어요. 내가 다 봤어요. 그건 말하지 마요. 변명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윤희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당신 나한테 실망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윤희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명도 씨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숙 씨를 떠날 수 없었어요. 조개탕을, 그 따뜻함을, 그 편안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지숙 씨 그 자체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명도 씨는 다시 203호를 찾아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그는 멈출 수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고 지숙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도 씨, 오늘은 좀 늦었네요. 기다렸어요. 지숙 씨의 말에 명도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집에 일이 좀 있어서. 부인분이 알았어요? 지숙 씨의 질문에 명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숙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명도 씨, 우리 이제 그만할까요? 이러다 큰일 나요. 하지만 명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그만둬요. 이미 늦었어요. 지숙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오늘도 조개탕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 드세요. 식기 전에요. 두 사람은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무거웠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요. 며칠 후 명도 씨는 지숙 씨에게 새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지숙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계약서예요. 새로 쓴 거. 명도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숙 씨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그리고 특이사항 란에 적힌 문구를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이사항 조개탕 1년치 선납 완료. 월세 납부 조건 면제. 명도 씨, 이게 무슨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명도 씨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숙 씨, 전 이제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이 집에 오는 게 월세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지숙 씨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월세 핑계 대지 않을래요. 그냥 오고 싶을 때 와도 돼요? 지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어요. 명도 씨, 이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왜요? 왜긴요. 명도 씨는 결혼하셨잖아요. 부인분이 있잖아요. 알아요. 그것도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명도 씨는 지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요. 지숙 씨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지숙 씨, 전 2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줘요. 아무도 절 안 봐줘요. 그냥 공기예요, 전. 근데 여기 오면 달라요. 지숙 씨는 제 얘기를 들어줘요. 절 봐줘요. 처음으로 제가 사람 같아요. 지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혼 후 단 한 번도 자신을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명도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도 씨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숙 씨의 집에 머물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에 마주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만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새벽이 밝아올 무렵 명도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숙 씨,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우리 둘 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만둬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숙 씨도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걸요. 명도 씨, 저 나쁜 여자예요. 유부남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아니에요. 전 제 의지로 여기 온 거예요. 지숙 씨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지숙 씨 후회해요? 명도 씨의 질문에 지숙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오히려 행복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명도 씨는 그 말을 듣고 지숙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숙 씨도 그의 품에 안겼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새벽 햇살을 받으며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잠깐일지를요. 그리고 곧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요. 일주일 후 윤희 씨는 직접 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숙 씨가 문을 열자 두 여자는 마주 섰어요. 저명도 씨 부인이에요. 윤희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숙 씨는 한 발 물러섰어요. 들어오세요. 윤희 씨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좁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조개가 담긴 채반이 놓여 있었어요. 조개네요. 이걸로 우리 남편 꼬신 거예요? 윤희 씨의 말에 지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말해봐요. 뭘 원하는 거예요? 돈이에요? 아니면 우리 남편이에요? 아무것도 원한 거 없어요. 지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희 씨는 비웃었어요. 아무것도 원한 게 없다고? 그럼 왜 우리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매일 여기 오게 만든 거예요? 전전 그냥 뭐요? 외로워서? 그래서 남의 남편 빼앗는 게 당연해요? 윤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숙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윤희 씨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리치다 보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녀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5년이에요. 2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한테 가겠다고 해요. 당신 같은 여자한테요. 지숙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님, 전명도 씨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외로움을 대신 받아줬을 뿐이에요. 외로움? 그게 변명이 돼요?
변명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지숙 씨는 윤희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인님도 아시잖아요. 명도 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집에서 얼마나 혼자였는지, 전 그냥 그 외로움을 채워줬을 뿐이에요. 조개탕 한 그릇으로요. 윤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을 방치한 게 자신이라는 걸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남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걸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윤희 씨는 울먹였습니다. 지숙 씨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부인님, 전명도 씨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정말로요. 그냥 월세 좀 미루려고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좋아졌어요. 진심으로요. 지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전 나쁜 여자예요. 남의 남편 좋아하는 나쁜 여자. 그래서 제가 물러날게요. 뭐? 명도 씨 안 볼게요. 다시는요. 약속할게요. 지숙 씨의 말에 윤희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지숙 씨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조개가 담긴 채반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다시는 조개 안 삶을게요. 명도 씨한테도요. 윤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지숙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승리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지켜온 결혼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명도 씨는 203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지숙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지숙 씨, 문 열어요. 저예요. 가세요, 명도 씨. 무슨 일 있어요? 문 열어봐요. 전 이제 명도 씨 못 봐요. 부인님한테 약속했어요. 명도 씨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지숙 씨, 장난이죠? 문 열어봐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발 가주세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지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명도 씨는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지숙 씨, 지숙 씨.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명도 씨는 주저앉아 문에 기댔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미안해요. 문 안쪽에서 지숙 씨도 문에 기대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도 씨는 더 이상 203호에 가지 않았어요. 지숙 씨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끊어냈습니다. 아니, 끊어내려고 애썼어요. 명도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윤희 씨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살았어요.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냈죠. 어느 날 저녁 윤희 씨가 식탁에 국을 내놨습니다. 명도 씨는 그 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개탕이었습니다. 이게 먹어봐요. 윤희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명도 씨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입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지숙 씨가 끓여준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명도 씨는 거짓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노력할게요. 윤희 씨의 말에 명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한테 소홀했던 거 알아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명도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요.
나도 잘할게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미 깨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금이 간다는 걸요. 그날 밤 명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203호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노크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그때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지숙 씨가 서 있었어요. 그녀도 잠을 못 이룬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명도 씨 왜 여기? 지숙 씨.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와요. 조개탕 끓여놨어요. 명도 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인님한테 약속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못 참겠더라고요. 지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명도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엔 여전히 따뜻한 조개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명도 씨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역시 이 맛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워하던 바로 그 맛이요. 명도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요. 우린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명도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숙 씨의 질문에 명도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전 지숙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지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도 씨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함께 울었습니다. 명도 씨, 전 부인님한테 미안해요. 정말로요. 나도 아내한테 미안해. 근데 지숙 씨한테도 미안해. 명도 씨는 지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숙 씨도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이렇게라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 순간이 소중해요.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았습니다. 조개탕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명도 씨는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지숙 씨는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또 올 거예요? 지숙 씨의 질문에 명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게요. 꼭요. 조개탕 끓여 놓을게요. 고마워요, 지숙 씨. 명도 씨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숙 씨는 문을 닫지 않고 그를 지켜봤어요. 명도 씨도 중간에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걸요.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걸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명도 씨는 여전히 203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길어야 2번. 그것도 새벽 시간에만 조용히 다녀갔죠. 윤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난다는 걸요. 하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도 조개탕을 끓였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요. 명도 씨는 그 조개탕도 먹었습니다. 맛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숙 씨는 결국 그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더 이상 명도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날 그녀는 명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도 씨, 저 이사 가요. 마지막으로 조개탕 끓여 놓을게요. 와주세요.
명도 씨는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언젠가 이별이 올 거라는 걸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도 씨는 2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삿짐은 이미 다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만 조개탕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지숙 씨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도 씨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왔어요. 명도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숙 씨도 마주 앉았어요. 마지막 조개탕이었습니다. 명도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나도요. 정말 정말 고마웠어요. 명도 씨 덕분에 전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지숙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도 씨도 목이 메었어요. 나도 그래요. 지숙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제 헤어져야 하네요. 그래요, 헤어져야 해요. 두 사람은 조개탕을 떠먹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기에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아까웠습니다. 국그릇이 비워졌습니다. 명도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지숙 씨, 행복하세요. 명도 씨도요. 부인님하고 잘 사세요. 노력할게요. 전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지숙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어요. 명도 씨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놓아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럼 잘 가요. 네, 잘 가요. 명도 씨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지숙 씨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명도 씨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최선일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명도 씨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관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윤희 씨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했어요. 윤희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개탕을 끓여줬습니다. 명도 씨는 그걸 먹으며 지숙 씨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도 씨는 우편함을 정리하다가 203호 앞에 섰습니다. 그 집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명도 씨는 그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문득 그는 지숙 씨가 궁금해졌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어디서 살고 있을까? 여전히 조개탕을 끓이고 있을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명도 씨에게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조개탕 끓였어요. 드세요. 명도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조개탕 그릇을 내려다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이건 방세가 아니라 마음의 값이에요. 지숙 씨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명도 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떠먹었어요. 윤희 씨의 조개탕은 이제 제법 맛있어졌습니다. 지숙 씨만큼은 아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어요. 명도 씨의 말에 윤희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다행이네요. 열심히 배웠어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앞으로도 자주 끓여줄게요. 명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개탕을 계속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는 조금 붉어져 있었어요. 윤희 씨는 그걸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날 밤 명도 씨는 베란다에 나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숙 씨도 지금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 어디선가 지숙 씨도 똑같이 하늘을 보며 조개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집에서요. 그녀는 냄비에 물을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명도 씨, 잘 지내고 계시죠? 조개탕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지숙 씨는 혼자 한 그릇을 떠서 먹었어요.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마주 앉아 함께 먹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불 꺼진 부엌에서 가스레인지의 불빛만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지숙 씨는 혼자 조개탕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멀리 명도 씨도 베란다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남긴 온기는 여전히 두 사람의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조개탕 한 그릇의 따뜻함처럼 아련하게요. 사랑은 때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명도 씨와 지숙 씨의 사랑이 그랬어요.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명도 씨는 지숙 씨를 통해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가 아내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지숙 씨는 명도 씨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녀가 혼자서도 살아갈 힘을 주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 사랑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명도 씨는 아내가 끓여준 조개탕을 먹으며 지숙 씨를 떠올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숙 씨도 혼자 조개탕을 끓이며 명도 씨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추억은 남았습니다. 조개탕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추억이요. 그리고 그 추억이 두 사람을 각자의 삶에서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잊을 수 없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추억 속에는 어떤 음식이 담겨 있나요? 때로는 한 그릇의 음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게 조개탕이든 된장국이든 아니면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이든요.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우연히 만난 인연이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뭔가 느끼신 게 있다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 보세요. 그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방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